안녕하세요. 브랜드카 한성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BMW에서 5 시리즈 풀체인지 신형을 발표를 했죠. 발표한 지 시간이 조금 흐르긴 했지만 5 시리즈에 대한 차량 크기라던가 가격 그리고 할인 프로모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5 시리즈에 대한 차량 가격을 보니까 이건 정말 진심이다. 가격이 너무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가격을 보기 이전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5 시리즈는 전세대 모델인 G30에서 G60으로 바뀌고 나서 차량 크기도 달라졌습니다. 물론 성능적인 면에서도 달라진 점이 있는데 차량 크기부터 달라지긴 했어요. 높이 35mm, 차량 폭이 30mm, 그리고 전장이 무려 95mm나 길어졌습니다. 휠베이스도 20mm 정도가 길어졌죠. 자동차에서 실내에서 2cm 요만큼인 것 같지만 엄청나게 커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같은 세그먼트에서는요, 길이가 5060이면요 E클래스가 4950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물론 아우디 A6도 4950, 이 세그먼트에 해당하는 이 세단들이 대부분 4950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거의 5m에 육박을 했었는데 5m를 넘겨버렸어요. 5 시리즈가 차량 크기가 5060이 돼버리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진짜 S클래스 쇼바디만큼 정말로 길어지는 그런 시대가 오긴 합니다. 물론 전장이 길다고 해서 실내가 무조건 다 넓은 건 아니에요. 수입차들 보면은 여기 본네트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후륜 베이스이기 때문에 후륜 쪽에 현가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무게 밸런스라던가 공기저항 계수 이런 것들 성능에도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디자인적인 측면까지도 다 고려하다 보니까 실내 크기가 국산차에 비해서는 조금 좁아요. 그러니까 전장이 5000이 넘는데도 그랜저보다도 더 긴데도 G80보다도 더 긴데도 실내 크기는 좁죠. 그랜저 같은 경우는 전륜 기반이잖아요. 전륜 기반하고 후륜 기반하고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후륜 기반 베이스들이 승차감이 조금 더 좋거든요. 전륜에서 끌고 가는 것보다 후륜에서 밀어주는 이 느낌이 승차감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다른 것들이 있지만 요거는 나중에 전륜, 후륜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5 시리즈 보면서 이 정도로 차량 크기가 커졌으니 실내도 많이 개선이 됐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출력을 보면은 일단 모든 내연기관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 있죠. 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 이제 개선돼서 나온 모델들은 이런 문제가 거의 없겠죠. 벤츠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는데 BMW는 크게 문제가 됐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은 없어요. 어쨌든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전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사실은 연비 증대는 크게 안 돼요. 해봤자 리터당 0. 몇 킬로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큰 증대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부드러움. 이 부드러운 시동을 걸었을 때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안 들어가 있는 일반 내연 기관들은 굉장히 소리가 좀 있고 소음이 있고 진동이 시작이 되죠.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좀 안정화가 되는데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 있으면은 시동 거는 자체부터 부드럽습니다. 그냥 전기차 같아요. 시동이 걸린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 굉장히 부드러운 시동, 그리고 저속에서 출발할 때 굉장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안정감이 있고 안락하고 편하고 이거를 저속에서 보여주니까 미션도 좋은 BMW가 꿀렁거리고 이런 것도 거의 없겠죠. 지금 제가 계속 BMW만 시승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 BMW는 진짜 미션은 최고인 것 같아요. 거기에 마일드 하이브리드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저속에서 더 편해졌을까? 기대가 됩니다. 이 5 시리즈도 시승차가 나오게 되면은 바로 또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은 이 정도가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마력수, 출력, 최대 출력은 큰 변화가 없어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출력이 증가한 걸로 보이는데 이 최대 출력 구간하고 제가 주목할 만한 것은 최대 토크 구간. 이 RPM 영역을 줄여줬다는 것은 그 안에서 이미 최대 출력을 낼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니까 이 최대 토크 구간을 줄여준 것만으로도 굉장히 성능의 발전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순수 전기차 i5가 나오게 됐죠. i5도 이 정도의 출력을 가는데 i5 이따 가격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아직 전기차가 거의 1억에 육박하고 1억이 넘는
벤츠의 EQE도 마찬가지고 BMW의 i5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고가인 전기차들이 아직은 저는 조금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어요. 배터리의 발전이 있어서 더 많이 상용화가 되고 하면은 분명히 차량 가격은 더 내려갈 겁니다. 거의 지금 내연기관 수준으로 내려올 때까지는 저는 아직은 전기차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인프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전기차 한번 보면은 뭐 출력도 괜찮고요. 제로백도 괜찮고 배터리 용량은 조금 작긴 하지만 경쟁 모델로 보면은 당연히 저는 벤츠 EQE를 볼 것 같은데 배터리 용량은 조금 부족하지만 배터리가 EQE는 중국산이 들어가 있고 i5는 삼성 SDI 배터리가 들어가 있죠. 이것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배터리 용량이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배터리 체크할 때 주행거리를 체크할 때 전 세계에서 제일 타이트하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384km가 실제로는 이거보다 한 1-20% 정도는 더 길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한 400km 초반 정도 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급속 충전하는 속도도 i5가 더 빠르고요. 트렁크 용량도 그렇고 공차 중량은 조금 가볍고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의 관심사는 i5보다는 5 시리즈에 더 맞춰져 있으니까 5 시리즈를 더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 모습에서 보면은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어진 디스플레이. 계기판도 12.3인치인데 뭐 디스플레이는 14인치가 넘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길어진 디스플레이를 보이고 요런 뭐 게임 차 안에서 게임할 일은 거의 없겠지만 요런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비디오 스트리밍 유튜브나 뭐 다른 영상들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차에서는 엑셀을 밟는 순간 그냥 꺼져버리죠. 옛날에 DMB처럼 그냥 꺼져버리기 때문에 사실 필요한 기능은 아닌데 우회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앱 하나만 설치하면은 운행하고 있는 중에 나는 안 보더라도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심심하니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도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가격입니다. 자, 5 시리즈의 한국 출시 가격은 6,940만원. 제가 이 가격 출시되자마자 정말 박수를 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독일에서 출시한 가격을 보면은 여기 독일에서 520i가 57,550유로, 이게 하나로 하면은 한 8,200만원 정도에 육박하는 돈이거든요. 8,200만원짜리를 한국에서는 6,900만원대. 물론 옵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옵션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라서 옵션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구동 계열이나 뭐 차량 외관이나 이런 거는 전부 다 동일한데 이게 8,200대냐 우리나라에서 약 6,900대냐 와, 그럼 얼마예요? 약 한 1,300만원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1,200, 1,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에 신경을 많이 써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벤츠 E클래스도 가격을 한번 봤더니 가장 기본 모델이 61,999유로. 이게 하나로 환산을 하면은 9천만원이 조금 넘어요. 9천만원 정도가 하는데 그냥 독일에서도 기본으로 8,200만원대냐 9천만원대냐 이미 여기서도 10% 정도 차이가 나는데 물론 E클래스가 뭐 출력도 조금 높기도 하고 다른 뭐 옵션도 조금 더 들어가 있고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이게 한국에 들어오면 얼마 정도 할까요? 저는 이번에 5 시리즈가 아예 작정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E클래스 완전히 내려앉히겠다. 가격으로 눌러버리겠다. 안 그래도 우리는 할인 프로모션도 많이 하는데 그것까지 있는데도 이 정도 가격이면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능이 조금 높다고 해도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BMW 생각했을 때 그냥 운전만 해보셔도 탕 튀어나가는 힘은 BMW가 더 좋거든요. 굉장히 경쾌합니다.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체적인 성능에서도 두 개가 사실은 저는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그 정도로 둘 다 좋은 차이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면은 그냥 E클래스만 계속 샀던 저도 5 시리즈도 한번 고민해 볼 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제가 E클래스를 산 이유는 저는 벤츠 영업사원이었기 때문에 샀었는데 이제 5 시리즈가 정말 눈에 계속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성능이나 디자인 이런 것도 있지만 가격도 정말 큰 몫을 하긴 합니다. 가격이 가장 기본 형태인 520i 그리고 520i MC, 이 가격은 450만원 차이인데 여기에 아이코닉클로 키드니 그릴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하만카돈 사운드가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것만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외관상에서 범퍼의 모습도 당연히 다르죠. 이따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키드니 그릴, 하만카돈 사운드, 그리고 외관 모습 이런 거 따지면은 이 둘의 가격 차이도
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주력 모델은 520i M 스포츠 패키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20i가 판매가 많이 안 되면은 M 스포츠 패키지는 할인을 덜 하더라도 520i는 또 할인을 많이 하게 되면 풀체인지 전에 막판에 물량 많았을 때는 뭐 1,500만 원 이렇게 할인을 했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한 8,900만 원 할인한다고 해서 한 5,000 후반대만 가도 너무 괜찮은데요? 그랜저를 사도 5천만 원이 넘는 지금 국산차 시장과 비교해서도 가격이 너무 괜찮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디젤을 지나쳐서 530i까지 가서 메리노 시트가 필요하고 컴포트 시트가 필요하고 이런 옵션, 풀옵션을 더 즐기고 성능 조금 더 높은 걸 원하신다면은 가격대가 8,400대로 가는데 기존에 대비해서 얼마 가격들이 상승을 안 했습니다. 원래 풀체인지가 되면은 통상 한 10% 정도는 인상을 하기 마련인데 차들은 인상을 좀 덜 한다고 해서 한 7%, 8% 인상을 하는데 그 정도면 우리는 한 5, 600 정도는 무조건 오를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정말 많이 안 올랐어요. 정말 가격차가 적습니다. 가격 책정을 잘했다. 한국 시장을 너무 존중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자, i5 차량 가격입니다. i5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390만 원부터 시작해서 1억 3천까지 가는데 요거는 잘 구매를 안 하는 모델 i5 M60 모델이고요. 일반적으로 전기차는 요 세 차종 중에 구매를 하시겠죠. 그래도 1억에 육박하는 전기차를 순수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거 그런 생각이 듭니다. 5 시리즈 모델 디자인 한번 살펴볼까요? 실물 사진 한번 볼게요. 요거는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이죠.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여기입니다. 여기 범퍼의 모양들이 M 스포츠 패키지는 더 우락부락하고 조금 더 역동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디자인 정말 예쁘고요. 디자인이 정말 괜찮아졌어요. 디자인 보면은 이렇게 사진 모습 계속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가장 아쉬운 거는 사실 후면부 리어램프. 이 리어램프는 조금 더 예뻤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후면부 리어램프가 약간 평범하다는 거 그거 빼고는 나머지 디자인은 괜찮은 것 같아요. 휠 디자인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실내 내부가 좀 많이 바뀌었죠. 굉장히 좀 올드하거나 고급성은 좀 떨어졌는데 그게 많이 개선이 된 것 같고요. 물론 실내는 E클래스가 아직까지도 훨씬 더 고급스럽다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핸들 모양도 바뀌었고요. 하이그로시도 많이 썼는데 저는 하이그로시는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자, 뒷좌석도 넓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송풍구와 여기 다 터치로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 모습 여기 보시면은 이런 지문들 이게 다이얼 하면서 계속 하이그로시에 다 조금씩 묻다 보니까 요게 지문이 이렇게 많이 묻게 되고요. 파노라마 선루프가 정말 개방감이 이게 전 모델에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하고요. 이거는 뒤에 커튼은 530i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가죽 시트도 530i만 메리노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비건 소재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저는 메리노 시트를 훨씬 더 좋아하긴 합니다. 메리노가 훨씬 부드럽긴 해요. M 스포츠 패키지에만 하마카돈 사운드들이 들어가 있어요. 사운드는 당연히 하마카돈이 훨씬 더 웅장하고 그런 사운드를 내긴 하겠죠. 메모리 시트 모습 보이고요. 후면부는 약간 아쉽죠. 그래도 밑에 범퍼 하단이 예뻐서 괜찮은 것 같아요. 전면부는 디자인 진짜 좋은데요. 이렇게 사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 5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너무 커지니까 이거 7 시리즈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딱 이렇게 5라고 적어놨어요. 자, 내비게이션 보면은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더 크고 계기판은 베젤이 상당히 두껍죠. 내비게이션 쪽은 베젤이 상당히 얇고요. 그래서 12.3인치냐 이제 14인치가 넘느냐 요 차이가 있습니다. 전면부 카메라를 통해서 나오는 화면 속도는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M 스포츠 패키지입니다. 여기 범퍼 보시면 M 스포츠 패키지 이 밸런스를 보면요 본네트가 상당히 길죠. 제가 첫 부분에 말씀드렸지만 전장이 굉장히 긴데 본네트 부분이 길다 뒷모습입니다. 밖에서 보니까 더 리어라이트가 조금 더 크거나 약간 아니면은 디자인적으로 이쪽이 조금 더 들어가 있었으면은 볼륨감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약간 아쉽긴 합니다. 휠 모습이고요. 요거는 M 스포츠 패키지가 아니죠. 일반 모델입니다.
요 모습과 요 모습 이렇게 범퍼의 차이가 있는데 약간 융통성이 있고 약간 안정감이 있고의 차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 시리즈가 실내 모습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뒤에도 2열도 어쨌든 조금이라도 늘어났기 때문에 2열도 좀 넓어진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와 정말 선명하네요. 보면은 계기판 모습은 정말 선명합니다. 공도에서 달리고 있는데 그래도 아까 리어 램프가 나온 걸 보면은 지금 불이 들어왔을 때는 그래도 괜찮네요. 아까보다. 그래서 실제로 달리는 모습을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공도에서 보면은 훨씬 더 예쁠 것 같거든요. 예전에 제가 벤츠에 근무할 때 CLS가 풀체인지 될 때 와 정말 고객분들이 CLS 이번에 폭망한 거 아니냐. 그런데 막상 나오고 나니까 이쁘다 이런 소리 많거든요. 실물을 보시면은 또 달라지실 거예요. 여기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모습 나오는데 이 각도 때문에 그런데 확실히 BMW가 선명하고 옆에 테두리나 이런 것들이 안 보이거든요. 정말 잘 만들어놨어요. 자, 이렇게 실물 사진으로 만나봤는데 이번에 5 시리즈는 기능적인 면에서도 발전을 하긴 했지만 사실 디자인은 엄청난 발전을 한 건 아니죠. 그래도 실내 내부 인테리어라던가 이런 것들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모습을 하고 있고 일단 크기가 커졌다는 것도 굉장히 만족할 만하고 가격 이 정도로 안 높였어?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할인 프로모션은 당연히 신차 때는 할인 프로모션이 없겠죠. 거의 없는 형태가 될 것 같고 사전 계약하신 분들은 거의 할인을 못 받으실 것 같은데 그리고 5 시리즈가 할인을 많이 하는 시기는 제가 볼 때 E클래스가 한국에 출시하는 내년 상반기쯤부터 할인 프로모션을 시작하지 않을까. 200, 300만 원 하다가 한 3월 정도 1분기 마감하는 내년 3월 정도에 굉장히 할인을 좀 많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이번 연말에 한번 노려보시고 10월 달부터 출시하니까 물량이 좀 많아지면 할인을 할 것 같은데 12월보다는 내년 한 3월 정도에 프로모션을 굉장히 세게 하지 않을까. 약 한 600에서 800~900만 원 정도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시점은 미리 계약해 놓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나중에 딜레이 하셔도 상관은 없으니까 프로모션이 좀 높아지는 시기를 선택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월 정도 출고하려면 M스포츠 패키지는 인기가 많을 것 같으니까 미리 한 12월, 1월 정도에 계약을 해두시면은 3월 정도 프로모션 좀 올라갔을 때 출고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시점 생각해보고요. 자, 5 시리즈는 짤막하게 이렇게 봤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가장 크다는 거. BMW가 한국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다 이런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성능적인 면에서 디자인적인 면에서 약간의 발전이 있었다. 차량 크기가 커진 게 저는 제일 마음에 들고요. 가격 인상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게 너무 마음에 듭니다. 5 시리즈도 시승차가 나오게 되면 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